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베카입니다. 오늘은 일단 뭐 인사 없이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놀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문법을 딱 들어가 줘야 되는 또 그런 날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투부정사에 관해서 조금 심화단 게 여러분이 기본만 알면은 뭔가 분하다. 나는 왜 항상 기본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만큼 이제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분들 토익 준비하시거나 이러면서도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기 따름이거든요. 따름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말고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이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굉장히 방대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의 투부정사를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몇 가지, 아마 한 두 가지 또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투부정사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모르죠.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떠오르면은 더 촬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투부정사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요. 오늘은 명사적 용법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명사적 용법 안에 들어갔었던 부분이에요. 들어갔었던 부분,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에서 우리가 어쨌든 투부정사가 명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요 기본적인 세 가지 말고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효과음은 자체 효과음이었어요. 네, 따단 뭐냐면요. 여러분, 의미상 주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의미상 주어. 자, 여러분이 의미상 주어를 딱 듣자마자 약간 하면서 혼란스러워야 할 게 지금 주어라는 단어가 투부정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명사적 용법에 주어 역할을 할 때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기억나시죠? 투부정사가 문장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동사처럼 생긴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짜 주어였던 가주어 넣어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가주어를 넣어주는데 이 가주어는 뭐만 나올 수 있다? it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 it이라는 친구는 해석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의미상 주어는 여러분 뭐냐면요. 이 가주어와 진주어가 있는 구문에 의미를 넣어주는 주어로서 하나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대체 한 문장에 그럼 주어가 몇 개냐? 3개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진주어가 이 문장의 핵심 주어 역할이고요. 사실은 가주어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들면 여러분이 정리가 한 번에 빡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예문을 들면은 여러분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예문을 쉬운 걸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예문 어떠세요, 여러분? It was difficult to pass the test. It was difficult to pass the test. 자, 그러면 it이라는 가주어가 문장 앞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to pass, 우리 pass라는 단어 통과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주어 it과 진주어인 to pass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it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이 difficult라는 말 자체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었다. 근데 뭐가 어려웠었다? To pass the test.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는 to pass the test was difficult 였겠죠? To pass the test was difficult. 근데 투부정사 주어 자리라니 마음에 들지 않아. 이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주어 it. 비동사 자르는 습관 기억나시죠? 그래서 it was difficult to pass the test. 요렇게 돼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 구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의미상 주어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문장을 봤을 때 시험을 통과한 게 어려웠구나 라는 것까진 캐치가 돼요. 하지만 누가?
아, 대체 누가 어려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의 통과를 어렵다. 시험 자체에 통과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느낀 어떤 그 주체, 대상, 이 문장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체가 나였다면, 저였어요. 그 주체가 저였다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It was difficult.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전치사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It was difficult for me. 저였으니까요. It was difficult for me to pass the test. 이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해석이 조금 더 수월하죠.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어려웠다. 라는 거. 그럼 대상, 즉 의미상, 문장의 의미에 문장 속에서 흐름에서 어떤 대상이 그랬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죠. 쉽지 않나요? 네, 그래서 it was difficult for me to pass the test. 이런 식으로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그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어려웠으면 it was difficult for her to pass the test. 그가 어려웠다면 it was difficult for him to pass the test. 이런 식으로 목적격엔 인칭대명사가 들어가도 되고요. 사람 이름 당연히 가능하겠죠. It was difficult for Rebecca to pass the test.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만 더 아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방금 difficult라는 형용사는요. 이런 형용사 뒤에 전치사 for를 넣어주고 목적격을 써준 거였어요. 하지만 형용사 중에서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즉, 형용사 중에서 감정 형용사도 있고요. 일반적인 형용사도 있고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만 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for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전치사 of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It was very kind to hold my umbrella. It was very kind to hold my umbrella.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은데 누군가가 제 우산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it was kind. 정말 친절했어. 근데 뭐가? To hold my umbrella. 내 우산을 들어준 게 되게 친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문장에서 형용사인 kind라는 요 친구야. 이 kind라는 친구는 착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친절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죠. 사람이 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It was kind of you to hold my umbrella. It was kind of you to hold my umbrella.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문장이 가주어도 보이고 진주어도 보였을 때 의미상 주어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일단은 그 문장 속 형용사를 찾아라. 하지만 그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가리키는 형용사일 경우는 of 플러스 목적격, 목적 대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사람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형용사가 등장을 했을 땐 for 플러스 목적격, 어떤 목적 대상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얘는 더 쉬워요. 방금은 명사정용법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러분 목적어 역할에 들어가는 친구에 대해서 하나만 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옛날에 의문문 배울 때요. 제가 넌지시 한번 말씀드렸었던 의문사라는 친구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의문사는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문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 육하원칙, 우리나라에선 육하원칙이라고 쓰는 그 친구들이 바로 의문사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이렇게 썼던 친구들 있죠. 요런 친구들이 바로 의문사인데요. 요 의문사가 투부정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썼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한 가지는 해석과 이 해석한 후에 얘를 변형할 줄만 알면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장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자, 요런 문장 보시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 I don't know라고 했을 때 우리 know는 알다라는 뜻이고 don't know니까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근데 know는 어쨌든 일반 동사거든요. 일반 동사 뒤에 where to go. 어디로 갈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where to go 하면 어디로 갈지, when to go 하면 언제 갈지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이런 식의 문장들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n to go. 나 모르겠어.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사실은 해석만 하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독해 문제를 푼다거나 회화를 하고 있을 때 너무 무난하게 쓰이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를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얘를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변형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항상 이제 앞으로 저희는 한 문장을 변형하는 식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될 거고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했었던 변형 문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셔야 되는 게 바로 문장의 형식에서 사형식에서 삼형식 변형하기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 즉 규칙을 갖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했었던 I don't know where to go. 나 모르겠어. 어디로 갈지 라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should라는 친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I don't know는 그대로 쓰시고요. where 그 다음 주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don't know where I 그 다음에 투부정사 대신 어떤 친구? 우리 should 우리 should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ere I should go.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떻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가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때 투부정사 대신 should가 들어가고 그대로 동사 원형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또 문장을 만들어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She doesn't know what to wear at the party. She doesn't know what to wear at the party. 라는 문장을 한번 우리가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면 she doesn't know 그대로 또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what she should wear at the party. 그러면 해석이 똑같아요. 자, 처음에 She doesn't know what to wear at the party. 그녀는 몰라요. 무엇을 입을지를 파티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밑에 문장도 똑같습니다. She doesn't know. 그녀는 몰라요. What she should wear. 그녀가 무엇을 입는 게 좋을지를 at the party. 파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요.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외우셔야 되고 굉장히 단순한 듯 하나 시험에 등장했을 때는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꼭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투부정사 가는 길이 조금 지치고 힘들어요. 설명하는 저도 이거를 여러분이 재밌게 할까? 라는 생각 많이 들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계속해서 보시고 제 영상만으로는 자기께 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일단 이론을 이해하셨다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집도 좋고요. EBS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학교에서 나온 교재에서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죠. 자, 어찌됐건 투부정사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고요. 지금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당연히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